지금부터 추정가격 4,500만원 교실 인테리어 공사를 사례로 하여 나라 장터로 견적 공고하는 방법부터 개찰, 낙찰자 선정,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까지 시연해 보겠습니다. 나라 장터 시연에 앞서 계약 길잡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계약 방법을 결정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운받으신 계약 길잡이 프로그램에서 계약 분야는 공사, 계약 유형은 시설공사, 추정가격은 4,500만원을 입력하신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정가격에 따라 계약 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에 4,500만원 금액을 적용하면 계약 방법은 다자간 전자시담, 2인 견적 수의계약, 입찰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므로 2인 견적 수의계약을 클릭합니다. 2인 견적 수의계약 절차와 참고 파일, 관련 법규 등이 안내되어 있으니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설계업체로부터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 도면, 물량내역서 등을 제출받은 후 유치원에서 공고를 위한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을 작성합니다.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 예시안은 참고 파일 리스트에 첨부되어 있으니 공고문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작성이 완료되면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견적 공고를 올립니다. 공고가 게시되면 업체는 공고기간 동안 나라 장터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며 유치원에서는 개찰과 업체 결격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계약 상대자를 결정한 후 계약 상대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공사 착공, 준공 검사까지 마친 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공사 대금을 지급하면 공사에 대한 모든 진행 과정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나라 장터에서 수의계약 견적 공고하는 방법을 직접 시연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리 작성해둔 공고문과 설계업체에게 받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의 파일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럼 이제 나라 장터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상단의 공사를 클릭하여 왼쪽 목록에서 입찰 공고 입력을 클릭한 후 신규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시설 입찰 공고서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수의 견적 공고일 때는 발주 계획은 생략되므로 연관 정보는 입력하지 않고 공고 1번부터 작성하시면 됩니다. 1번의 입찰 공고 번호는 자동 생성되므로 별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2번에서 4번까지도 자동으로 체크되므로 별도 선택하지 않으며 긴급 공고일 경우에만 긴급 여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실제 공고가 아니기 때문에 모의 공고를 선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실공고 상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5번 국내 국제 입찰 사유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6번 참조 번호는 유치원에서 생성한 공고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7번과 8번 공공기관 수요기관은 자동 표시되므로 별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10번 공사 현장은 유치원 소재지 기준으로 시구를 선택합니다. 11번 공고명은 유치원명과 공사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북부 유치원 교실 인테리어 공사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12번 공공조달 분류명은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공사업을 검색하신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교실 인테리어 공사이기 때문에 실내 건축 공사를 검색하여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계약 및 입찰 방식 부분입니다. 1번 계약 방법은 2인 견적 제출이므로 수의소액 견적 입찰, 2인 이상 견적 제출을 선택합니다. 2번 입찰 방식은 수의 견적 공고도 전자 입찰 방식이므로 별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3번 재입찰 여부는 없음을 선택합니다. 재입찰도 유찰 시 재공고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투찰 기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하므로 없음을 선택합니다. 4번 낙찰 방법은 사립은 국가계약법을 따르기 때문에 조달청 기준을 선택하신 후 수의계약 안내 공고이므로 수의 견적 제출을 선택합니다. 5번 낙찰 하한율은 위 4번 선택에 따라 자동으로 87.745%가 표시되므로 별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7번 WTO 수의계약 사유는 교육청은 국제입찰 대상기관이 아니므로 별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담 부분은 전자시담 또는 다자간 전자시담 선택 시에만 활성화되므로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입찰 집행 입력 화면입니다. 1번 입찰서 접수 개시 일시와 2번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는 공고문에서 정한 견적 제출 기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2인 이상 수의 견적은 공고기간이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상이므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가산하여 3일 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 일시는 근무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해야 합니다. 달력 표시를 클릭하시면 날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시 일시를 7월 1일 15시로 입력하고 마감 일시를 7월 7일 15시로 입력하겠습니다. 3번 개찰 입찰 일시는 입찰 접수 마감 일시로부터 1시간 이후로 자동 입력되며 4번 개찰 장소와 5번 입찰 참가자 자격 등록 마감 일시도 자동 설정되므로 별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6번 입찰 보증서 접수 마감 일시는 입찰 보증서를 별도로 받지 않으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7번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 및 구성 방식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 선택하는 것으로 없음을 선택합니다. 8번부터 10번까지도 별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11번 PQ 심사 신청서부터 14번 실적 심사 신청서 접수 기한까지는 100억 원 이상 공사가 대상이므로 별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15번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 추천 프로그램은 1순위 업체가 2개 이상일 때 자동 추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이며 이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투찰 제한 일반 화면입니다. 1번 지역 제한은 제한을 선택합니다. 지역 제한을 하지 않으면 전국 입찰이 되며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전문공사는 지역 제한이 가능하므로 지역을 제한하겠습니다. 제한 설정 시 지사 투찰 허용 여부를 반드시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사 본점 투찰이 원칙이므로 2번 지역 제한 지사 지점은 투찰 불허를 선택합니다. 3번 업종 제한은 실내건축 공사 업종만 투찰하도록 제한을 선택합니다. 4번 내역 입찰 여부는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가 해당되므로 별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5번 지역 의무 공동도급부터 8번 공동수급 구성업체 수 제한까지는 전국 입찰 대상 공사가 해당되므로 별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투찰 제한 지역 제한 및 업종 제한입니다. 위 1번 지역 제한에서 우리가 제한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참가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가 지역은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으로 제한하므로 우리는 서울특별시를 선택합니다. 투찰 제한 업종 제한에서는 제한 업종 찾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업종명에 해당 업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실내건축 공사업을 검색하여 선택하겠습니다. 해당 코드를 클릭하시면 자동 입력되며 시공능력 평가 금액인 시평액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가 부분입니다. 1번 예가 방식부터 6번 예비가격 재작성 여부까지는 복수 예비 가격에 의한 예가 작성 방식이 자동 설정되므로 별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복수 예가 방식은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며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7번 재무관은 유치원 담당자를 검색하고 선택합니다. 적격심사 부분은 전자입찰 시 사용하며
우리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이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기타 부분입니다. 1번 입찰 참가 제한 여부부터 4번 현장 설명 장소까지는 현장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므로 별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5번 예상금액 추정금액은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없이 추정가격 4,500만원 공사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950만원을 입력하여 줍니다. 6번 추정가격은 추정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므로 우리는 4,500만원을 입력하겠습니다. 7번 관급금액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과 8번 관급금액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은 해당하는 경우 입력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첨부 부분입니다. 공고문과 물량 내역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파일로 문서 구분에 공고서를 선택하고 파일명의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공고문 파일을 찾아 첨부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내역서를 선택하신 후 설계업체에서 받은 물량 내역서 파일을 찾아 첨부합니다. 물량 내역서에는 금액은 삭제되어 있고 품명, 규격, 수량 등의 물량만 적혀 있는 내역서인 것을 꼭 확인하신 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설계업체에서 받은 시방서가 있다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시방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유의사항 메시지가 나오고 내용을 확인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셔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 후 다시 한번 확인을 누르시면 공고문 입력 화면 하단에 공고 개시 버튼이 나타나고 입력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이상이 없으시면 공고 개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설 입찰 공고 개시 화면에서 공고서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공고 개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고서를 게시하겠습니까? 라는 팝업 창이 뜨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암호화 인증서 발급 관련 팝업 창이 뜹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해당 공고건에 대한 암호화 인증서 저장이 시작됩니다. 해당 암호화 인증서는 개찰 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장하신 곳의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암호화 인증서가 손상되거나 삭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복사본을 다른 폴더에 저장하여 줍니다. 암호화용 인증서 발급까지 완료 후 견적 공고 개시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공고 개시가 완료됩니다. 공고 개시가 완료되었으면 기초금액 입력과 예가 작성을 해야 합니다. 왼쪽 목록에서 입찰 공고, 나의 공고 관리를 클릭하신 후 해당 공고를 클릭하여 나의 공고관리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초금액을 클릭합니다. 기초금액은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공고문에 명시한 대로 기초금액을 입력합니다. 우리는 4,950만원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기초금액 작성은 완료됩니다. 기초금액을 입력하신 후 다시 나의 공고관리 상세 화면에서 예가 작성을 클릭합니다. 예가 산출 버튼을 클릭하신 후 예가 작성을 클릭합니다. 예비가격 작성 결과 화면에서 예가 랜덤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예가 작성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기초금액과 예가 작성까지 작성하시면 수의계약 견적공고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개찰과 낙찰자 선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찰 일시가 되면 입찰 공고, 나의 공고 관리에서 해당 공고명을 클릭하여 나의 공고관리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나의 공고관리 상세 화면에서 하단에 있는 개찰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가 재배열 버튼 클릭 시 이전에 작성된 복수 예비가격 순서가 무작위로 재배열되어 저장됩니다. 예가 재배열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개찰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개찰을 시작합니다. 개찰건에 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개찰용 개인키를 선택한다는 팝업 창이 나타나며 공고 개시할 때 저장한 암호화 인증서를 찾아 선택합니다.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 참가자의 자격 유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유의사항 메시지가 나오고 체크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투찰업체 사정판정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대표자 부정당 제재 내역의 내역 조회를 클릭하여 해당 유무를 확인하여야 사전 판정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견적에 참여한 업체 중 부정당 제재 업체가 있는 경우 제재 업체 버튼이 나타나며 부정당 제재 내역 없을 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정 판정에서 부적격 판정 대상 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선택 후 저장하면 부적격 판정할 수 있으며 우리는 정상업체임을 간주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정상으로 간주됩니다. 현재 판정 내역에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 단계로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키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복호화 예비가격 화면으로 이동이 되며 기초금액, 예가 범위 등을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찰서가 암호화되어 있으므로 개인키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개찰을 진행합니다. 개찰이 끝나면 개찰 결과 화면으로 이동이 되며 내용 확인 후 개찰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개찰이 모두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낙찰자 선정입니다. 입찰 공고에서 나의 공고 관리를 클릭합니다. 해당 공고명을 클릭하여 나의 공고 관리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상세 화면에서 하단에 낙찰자 선정 버튼을 클릭하여 낙찰자 선정 리스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낙찰자 선정 리스트 화면에서 비고란에 선정 버튼을 클릭하면 시설 낙찰자 선정업체 리스트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개찰 순위 12업체까지 나타나며 리스트에서 1순위 업체를 선택하면 업체 상태가 조회가 됩니다. 업체 상태를 확인하신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낙찰자 선정 작업이 모두 완료됩니다. 낙찰자 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수요기간 업무에서 공사를 클릭하신 후 왼쪽 목록에서 계약관리, 신규 공사 계약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낙찰된 건에 대한 계약서 작성은 해당 공고번호를 클릭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의계약 견적 공고를 통하여 낙찰된 건은 낙찰 정보가 연계되어 계약업체 및 계약 부가 정보 등이 자동 표시됩니다. 그럼 문서 번호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문서 번호란에는 유치원에서 기한하셨던 공사계약 체결 내부결제 문서 번호를 입력합니다. 공사명은 자동 입력되며 신규 장기 구분은 신규 단년도를 선택합니다. 수요기간 담당자는 유치원 담당자를 찾아 선택합니다.
수요기관과 대표 계약 업체는 자동 입력되며 다음 계약 정보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장은 유치원 소재지를 찾아 선택합니다. 현장 수기 입력하는 해당 유치원명을 입력하여 줍니다. 금차 계약 금액은 낙찰 금액을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낙찰 금액인 4,356만 원을 입력하겠습니다. 금액 확인란에 체크하신 후 계약 보증금률을 입력합니다. 계약 보증금률은 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15%를 선택하며 계약 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5%가 자동 계산되므로 별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계약 보증서 전자 제출 여부는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지급각서로도 대체 가능하며 보증서 진구 시 전자접수 및 직접수납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전자접수 및 직접수납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행보증서는 보증사명을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하자보수 보증금률과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이므로 3%와 1년을 입력합니다. 착공일자는 달력 표시를 클릭하여 실제 공사 착공일을 입력합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를 선택하신 후 금차 총차란에 공사기간을 입력하여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착공일자 기준으로 준공일자가 자동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계약법 구분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국가를 선택하신 후 조항호의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조항호 코드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공사 키워드로 검색하여 26조 1항 5호 감옥의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기타공사 8천만 원 이하를 선택하겠습니다. 물가변동 적용 기준은 품목 조정률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채권 및 인지세 정보 부분입니다. 국민주택 채권 관련 사항은 5억 원 이상에만 해당되므로 체크박스에 체크하신 후 영원을 입력하겠습니다. 인지세와 관련하여 1천만 원 초과에 해당되므로 체크박스에 확인 체크를 하시고 대상 여부에서 Y를 선택하시면 인지세액 부분은 계약 금액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다음은 계약 부가 정보 부분입니다. 국고보조 사업 대상 여부에는 비대상을 선택하여 주시고 공종에는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공사업종을 선택하여 줍니다. 우리는 실내건축 공사업을 선택하겠습니다. 계약 방법부터는 낙찰 정보가 연계되어 자동 입력되므로 별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계약관 정보 입력 부분입니다. 계약관 호칭에는 유치원장, 성명에는 성함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계약자 정보 부분은 낙찰 정보가 연계되어 자동 표시되므로 별도 입력하지 않으며 전체 지분율에만 100%로 입력하여 줍니다. 마지막 첨부문서 입력 부분입니다. 계약업체에게 받은 산출내역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시방서 파일이 있으시면 시방서 파일도 첨부하여 줍니다. 첨부 후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유의사항 안내 메시지 팝업 창이 나오며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입력이 완료되면 하단의 송신 버튼이 활성화되며 송신 버튼을 클릭하시면 업체의 계약서 초안이 송신됩니다. 이후 업체의 응답서 및 보증서를 접수한 후 최종 공사 계약 체결을 통보하시면 나라장터 계약서 작성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이상으로 추정가격 4,500만 원 교실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나라장터 시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